탈모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일본의 이 전통 헤어 레시피를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대 이후에 모발이 가늘어지는 현상은 대개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두피의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모낭을 활성화하는 생물학적 성장 신호가 약해지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됩니다. 실제로 임상 및 미용 피부과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화와 관련된 탈모는 모낭의 영구적인 손실보다는 두피 혈류 감소와 모낭 휴지기의 연장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니어 건강시키기 위해 고안된 간단한 가정용 요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준비 과정부터 도포 방법, 그리고 풍성한 모발을 위해 꾸준히 사용하는 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탈모는 노화의 신호 중 가장 오해받는 부분이라 이 주제를 다루게 되어 기쁩니다. 대개 모발이 얇아지기 시작하면 시니어분들은 이를 영구적인 현상이라 가정합니다. 하지만 두피는 단지 더 나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뿐이며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탈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네요. 적절한 관리만 있다면 탈모 과정을 늦추거나 되돌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전통의학에서는 3가지 간단한 재료를 활용해 혈액순환을 회복하고 모낭을 강화하며 모발을 유지하는 실용적인 요법을 사용합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번 에피소드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집에서 시도해 보실 수 있도록 상세한 레시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레시피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제 2000년 요법의 기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시니어들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자극적인 화학 제품에 매우 지쳐 있습니다. 휴면 상태인 모낭을 안전하게 깨우기 위해 사용하는 첫 번째 재료는 무엇인가요? 탈모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조용히 작용하는 재료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흔히 볼 수 있는 양파입니다. 전통의학에서 양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강력한 천연혈관 확장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양파는 두피 표면의 혈류를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양파는 너무 흔해서 치료제로 생각하기 어려운데 정말 흥미롭네요. 익숙함 뒤에는 종종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양파에는 고농축 천연 유황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유황은 모발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모낭을 둘러싼 진피 깊은 곳에 콜라겐을 지원합니다. 이 유황 성분을 두피에 바르면 느려진 미세혈관이 열리고 뿌리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직접 공급됩니다. 화학적 자극 없이 모낭을 휴지기에서 깨우는 것이죠. 양파가 통로를 열고 구성 요소를 제공한다면 두 번째 재료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마늘이며 주요 역할은 공격적인 보호입니다. 마늘은 향이 강해서 약한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흔한 오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가 혈관을 열어준 뒤 마늘이 모낭을 보호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마늘은 엄청난 양의 셀레늄과 구리를 전달하여 모낭의 물리적 벽을 강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늘이 깊은 항균 및 항염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것이 탈모 방지에 왜 중요한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강도 염증은 시니어 모발에 소리 없는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두피의 만성염증은 모낭이 머리카락을 붙잡는 힘을 약화시켜 급격한 탈모를 가속화합니다. 마늘은 이러한 국소 자극을 중화하여 모낭이 재생되는 동안 단단히 고정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듭니다. 즉 새로운 성장을 강제하기보다 이미 있는 모발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출혈부터 멈춰야 하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료는 무엇인가요? 바로 고품질 올리브유입니다. 혈류가 열리고 모낭이 보호된 후 올리브유가 최종적인 물리적 밀봉제 역할을 합니다. 건조함 때문에 두피가 가렵고 당기는 분들에게 딱 맞는 재료 같네요. 그 당김은 모낭을 질식시키는 위험 신호입니다. 올리브유는 올레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두피의 천연 수분 장벽을 수선하고 수분 손실을 즉각 차단합니다.
두피가 촉촉하고 유연해지면 피부가 이완되어 새로운 머리카락이 올라올 공간이 생깁니다. 올리브유가 단순히 재료를 섞는 액체가 아니라 회복 작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군요. 정확합니다. 보호 장벽이 없다면 개선된 순환 효과도 금방 사라지겠지만 올리브유가 숨쉬는 방어막을 형성해 깊은 치유가 지속되도록 돕습니다. 이제 준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재료만 맞으면 대충 섞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준비 과정이 바로 치유와 자극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서두르면 재료들이 협력하지 않고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단계를 알려주세요. 우선 양파 1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큼직하게 썹니다. 껍질에는 보호 성분인 케르세틴이 밀집되어 있으니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를 유리병에 담고 신선한 마늘 9알을 잘게 다져 넣습니다. 작게 썰수록 유효 성분이 오일에 잘 우러납니다. 그 위에 올리브유 약 250ml를 부어 재료가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유리병을 냄비에 따뜻한 물에 중탕합니다. 냄비 바닥에 수건을 깔고 병을 올린 뒤 가장 낮은 불로 정확히 20분간 데워주세요. 절대 오일을 끓이면 안 됩니다. 고열은 성분을 파괴하고 마늘을 산성으로 만들어 두피를 자극하게 됩니다. 20분 후에는 오일을 상온에서 완전히 식힙니다. 얇아진 두피에는 절대 열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식은 후에는 병을 어둡고 서늘한 곳에 정확히 7일 동안 보관하세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건너뛰면 효과가 약한 오일이 됩니다. 7일이 지나면 면보나 고운 채로 내용물을 걸러냅니다. 완성된 오일은 순환 지원과 모낭 보호, 그리고 장벽 완화 효과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오일 색이 약간 어두워졌다면 성분이 잘 우러났다는 증거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적용 방법입니다. 오일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 피부에 직접 발라야 합니다. 죽은 머리카락은 순환이 필요 없지만 살아있는 뿌리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량의 오일을 손바닥으로 살짝 데워 부드럽게 만든 뒤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가벼운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절대 손톱을 쓰거나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마사지 후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느슨하게 감싸고 2~3시간 동안 흡수되기를 기다립니다. 냄새가 걱정될 수 있는데 레몬즙 1개를 물 1리터에 섞어 마지막 헹굼물로 사용하면 양파와 마늘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레몬의 산성이 향을 중화하고 머릿결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유황 성분에 반응할 수 있으니 손등에 미리 테스트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의 첫 신호는 새로운 머리카락이 아니라 빠지는 양이 줄어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두피가 안정되어야 재생이 시작됩니다. 이 레시피를 직접 시도해보고 싶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